저희가 이제 6주 동안 만든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은 오리인데요. 오픈 리스트의 줄임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체크리스트를 의미합니다. 약 15분 동안 저희는 이제 우리 팀이 6주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 저희가 누군지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팀은 백엔드 개발자 민성님, 동성님, 그리고 iOS 개발자 성우님, 영균님, 성철님으로 총 5명이서 이루어 있습니다. 이제 그룹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저희는 이제 그룹 프로젝트를 통해 혹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이제 플랫폼 없이 혼자서도 사용 가능한 완성도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었고, 그 속에서도 기술적 도전이 있고 AI도 접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러 논의 끝에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인사이트로 출발 기획을 하였습니다. 저희의 인사이트는 어떻게 시작하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자취는 처음인데 어떤 걸 체크해야 되지? 아니면은 친구랑 방콕은 처음인데 방콕 여행은 처음인데 뭐 어떡하지? 와 같은 무언가를 시작을 할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한 사용자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존 체크리스트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는 도전을 해보았는데요. 여러 사람과 함께 무엇을 체크해야 하는 상황을 위한 동시 편집 기능과 이제 시작조차 막막한 상황을 위해서 AI가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을 애플리케이션에 녹여내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기능이 어떻게 체크리스트에 녹여져 있는지 시연 영상 잠깐 보시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영상이 화려해서 놀라셨을까요? 이 화려함 속에 이제 저희 우리 팀의 6주 동안 시행착오가 녹아져 있는데요. 이제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6주 동안의 여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룹 프로젝트 첫 주차는 기획주였는데 기억하시나요? 이제 저희 팀 기획주차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팀원 모두가 에픽과 스토리, 태스크가 어떤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제 공부부터 하면서 이제 정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에픽을 작은 스토리를 합친 스프린트 집합으로 이해를 했고, 그렇다면 이제 스프린트 단위를 일주일로 나누면 그룹 프로젝트는 6번의 스프린트로 이루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픽을 사용자는 AI가 추천해주는 항목을 바탕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친구와 공유하면서 같이 편집할 수 있다.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한 에픽을 가지고 이제 목요일 멘토링 때 저희가 정한 에픽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랬더니 멘토님께서 에픽이 너무 크다고 하셨습니다. 멘토님께서 이제 에픽이 너무 크고 태스크가 너무 잘게 나눠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금요일부터 다시 태스크와 스토리, 에픽을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변경 전에는 약 30개의 태스크가 존재했고 총 약 220개 정도의 태스크가 존재했는데요. 변경 후에는 체크리스트 태스크 같은 경우는 30개에서 약 10개 태스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태스크를 묶어서 스토리를 만들었고 그 스토리를 바탕으로 에픽을 다시 정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멘토님께서 에픽을 배포 단위로 가져가면은 번호랑도 맞출 수 있다고 조언을 주셔가지고 저희도 에픽마다 릴리즈 번호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태스크 하나가 또한 피처 브랜치 하나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과 배포 단위가 에픽이라는 피드백을 들으면서 글로만 이해했던 에픽과 태스크 그리고 스토리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기획주차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3주차부터 저희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동시 편집을 구현을 하였는데요. 검색을 좀 해보니 이미 시중에는 동시 편집과 관련한 다양한 많은 라이브러리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iOS 팀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가 없었고 라이브러리 없이 동시 편집을 구현해야 됐습니다. 동시 편집 방법에는 크게 OT 방식과 CRDT 방식이 존재를 하는데요. 간단하게 네 글자를 예시를 들면서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OT 방식에서는 HELO라는 단어를 두 유저가 동시에 편집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인덱스 번호를 사용해서 절대적인 위치에 편집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유저는 두 번째 인덱스에 삽입을 하면 헬로라는 글자가 되고 그 이후에 두 번째 유저의 요청이 반영이 되면은 예상과 다른 글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버는 이전 동작을 이에 바뀐 동작 연산을 총 동기화시켜주는 트랜스폼 연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서버에서 순서를 보장해주는 OT 방식입니다. 그에 반해 CRDT 방식은 편집할 때 상대적인 ID 값을 통해 편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유저 1은 다음처럼 2.5 2번과 3번 인덱스 사이에 L을 삽입을 하고 유저 2는 다음처럼 3번 인덱스 다음에 느낌표를 삽입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방식을 통해 CRDT 방식은 자료구조 자체가 동기화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OT 방식과 CRDT 방식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서버의 부하를 좀 막고 구현이 쉬운 CRDT 알고리즘을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CRDT에도 다양한 알고리즘이 존재를 합니다. 저희는 논문을 통해 좀 서치를 해본 결과 성능이 좀 뛰어나고 구현 난이도를 비교해 봤을 때 좀 쉬운 RGA 트리 스플릿 방식을 채택을 하여 구현을 했습니다. RGA 트리 스플릿 방식은 간단하게 트리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요. 트리가 전체 문자열 문서를 나타내고 이제 트리의 노드는 상대적인 인덱스 역할을 하게 되고 노드에 문자열을 저장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중위순회를 하게 되면은 전체 문자열이 완성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리를 구현함에 있어서 라이브러리를 안 쓰고 CRDT 알고리즘을 구현하게 되었는데요. CRDT 알고리즘은 동시 편집 기능은 당연히 웹소켓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서버는 당연히 소켓 IO를 사용할 줄 알고 그 멤버십 과정에서 네스트.js로 이미 소켓 IO 공부를 미리 다 했더라고요. 하지만 iOS 저희는 라이브러리를 전혀 못 쓰기 때문에 소켓 IO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웹소켓을 서버가 구현을 하게 되는데요. 서버가 구현을 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서버 환경에서는 맵 자료 구조로 방을 나누어 관리를 했기 때문에 간단했습니다. 근데 이제 맵 자료형을 쓰게 되면은 다중 서버일 경우 문제가 생겼는데요. 같은 방인데 서로 다른 서버에 있는 경우 웹소켓 서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소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레지스 퍼섭 구조를 사용해서 이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서버들이 무전기를 갖고 있어서 같은 방 유저가 다른 서버에 들어가도 문제없이 레지스를 사용해서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iOS랑 서버 간의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제 iOS는 제이슨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 달라고 했는데 서버분들께서는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애니 타입을 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제 그것은 바로 iOS가 말했던 제이슨 타입은 소켓의 패킷 자체의 데이터 타입을 바이너리 데이터로 지정해 달라는 것이었고 서버는 이를 잘못 이해해서 제이슨 속의 데이터 타입으로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 iOS 측에서 이 모든 CRDT 메시지를 전부 다 파싱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느낀 점은 이제 추상적으로 말하지 말고 정립된 용어를 사용해서 서로 대화를 하게 된다면은 의미 전달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느끼게 된 한 주차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인공지능 기반 항목 추천 기능에 대해서 발생한 에피소드를 말씀해 드리고 그걸 어떻게 개선시켰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그 생성형 AI 써보셨나요? 그 GPT랑 클로바 스튜디오가 대표적인데요.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밑에 거북이처럼 너무 느렸는데요.
이제 저희가 기존 기존의 체크리스트 추천 방식은 요청마다 이제 클로바 스튜디오로 AI한테 데이터를 요청해서 가져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걸리는 시간을 수치적으로 확인해 보고 싶어서 포스트맨에 있는 런 컬렉션 기능을 사용해서 약 100번의 요청을 보냈더니 평균적으로 약 6.3초가 걸렸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앱에서 6.3초나 기다리고 싶어 할까요? 아까 보시는 것과 같이 로딩바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캐싱을 해가지고 좀 해결을 했습니다. 다음 보시는 구조는 서버에서 만들어주신 AI 캐싱 서버 파이프라인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어드민 페이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생성한 요청을 GPT-4에서 생성을 하고 그거를 클로바 X가 평가를 한 뒤 와스 서버인 네스트 서버에서 캐싱을 해서 저장하는 구조입니다. 네스트 만약 오리 앱이 약 네스트 서버로 언제든지 AI 데이터를 요청하게 된다면은 미리 캐싱된 DB 데이터에서 상위 50개 중에 10개를 랜덤으로 뽑아서 유저한테 응답을 해주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서버팀은 어드민 페이지도 만들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 초록색 버튼을 통해서 인공지능 서버들을 작동시킬 수 있고 또 우리 팀, 클라이언트 팀도 포함해서 언제든지 서버들의 CPU 그리고 로고들도 모니터링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네, 이렇게 개선한 방식을 통해서 아까 마찬가지로 100번의 연속 요청을 보내 평균 시간을 측정해 보았는데요. 평균적으로 약 13ms로 사용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속도까지 축소시켜서 약 한 460배 정도 개선했습니다.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후에는 바로바로 응답이 오는 반면에 이전에는 약 6초 정도 기다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주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희는 초기 세웠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한번 되돌아봤는데요. 저희가 CRDT라는 기술적 도전 속에 이제 AI가 체크리스트를 추천해주는 기능을 녹여냈고 그 와중에 혼자서도 사용 가능한 완성도 있는 체크리스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저희가 초기에 세웠던 모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친구와 함께 AI와 함께 체크리스트 작성을 도와주는 오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iOS 10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